소름 돋는 7살 딸아이 행동 게시글에 대한 3년 뒤 후기 글입니다. 그때 올렸던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모르겠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렸던 건데 몇몇 분들이 심한 말을 너무 많이 하셔서 글을 내렸었습니다. 그때는 많이 상처받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라도 그런 감정이었을 것 같더라고요. 내 아이여도 그렇게 무서웠는데 완전한 타인인 분들은 어떠실까 싶기도 하고요. 다들 딸아이가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글이 달리는 걸 봤습니다. 그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 다시는 안 올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저희 아이 때문에 소름 돋는다, 무섭다, 자식 학교 못 보내겠다 등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고 근황 아닌 근황을 올리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심한 악플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그때 아동 발달 센터에 갔었습니다. 미련한 일이었지만 엄마 된 마음으로 유명한 데에 갔다가 괜히 딸아이 신상이 알려질까봐 무서워 작은 곳으로 갔었습니다.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저랑 딸아이랑도 면담을 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이런 케이스는 발달 센터보다는 정신과를 가셔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다른 지능 발달이랑 신체 발달 등은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특히 지능 발달은 우수한 쪽이더군요. 언어 쪽이 상위 2% 정도 추정이 된다고. 그때는 전혀 기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라도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정신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동 심리 등 아동 정신과를 겸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수소문해서 갔습니다. 정식으로 아동 정신과가 있는 곳은 아니었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찾아봐 알게 된 곳이었습니다. 몇 주간의 상담과 각종 검사 끝에 의사 선생님이 내린 진단은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품행 장애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야기하셨던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상태라고 했습니다. 아직 어린데도 이렇게 성향이 두드러져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조금 놀라셨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 치료를 시작하는 게 훨씬 좋다고 빨리 잘 오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청소년기에 성격이나 판단력이 형성된 후에는 바꾸는 게 정말 힘들다고요. 딸아이의 경우 반사회적 행동의 표출 이유가 충동적이거나 본능 억제, 미흡이 아닌 감정 공감 능력 결여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폭력적 행위의 동기가 너무나도 뚜렷이 나타난다고요. 공감 능력 검사를 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딸아이와 면담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결과가 또래 여아들보다 극명하게 공감 능력이 낮았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대요. 저 사람을 때리면 그 사람이 아플 거라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때리면 안 되는 이유는 모르는 거죠.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절대 감정적인 요인에 호소해서는 안 되고 왜 이러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지를 반복해서 알려주어야 한다고요. 감정적인 요인에 호소할 경우 딸아이는 전혀 공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태생적인 관념과 사회적인 통념에 대한 괴리가 커져 상황이 악화될 수 있대요. 예를 들어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아프니까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감옥에 간다. 이런 식으로요. 많이 딱딱해 보여도 어쩔 수 없대요. 기본적인 선과 악을 교과서 외우듯이 머릿속에 집어넣어 줘야 된대요. 남편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나한테는 툭하면 칼을 들이대던 아이가 남편한테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고 혹시 본능적으로 힘의 우위를 알아서 그랬던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힘의 우위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남편이 원인 제공을 안 해 딱히 동기가 없었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7살 아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나 저나 완력으로는 딸아이보다는 우세한 게 마찬가지고 아이가 둘 중 누가 더 힘이 센지를 구분해가며 그런 행위를 할 이유가 약하다고요. 아마 제가 주부고 남편이 항상 늦게 들어오는 데다가 어와둥둥 내 새끼 그래서 훈육은 제 몫이었거든요. 그 탓이 컸나 봅니다. 그리고 혹 둘째 생각이 있냐고 묻길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안 가지는 게 좋을 거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참 부모에 대한 소유욕이 강한 시기에 한번 동생에게 질투라는 동기가 부여되면 힘이 한참 우위에 있는 딸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지는 예상할 수 있다고, 또 현실적으로 딸아이 한 명 키워내기도 힘들 거라고. 그래도 희망적인 건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경우에는 나이를 먹을수록 그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공감 능력이 생긴다거나 한다기보다는 사회적 규율이 학습되어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특히나 딸의 경우에는 지능도 좋은 편이라 한번 사회에 적응하고 나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처음에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다. 일상 생활에는 지장이 없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다. 라는 것 자체가 딸아이가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많이 있다로 들렸거든요. 실제로 그런 뜻도 있으셨던 것 같고, 결국 우리 딸은 일방적인 감정, 사랑이나 우정 등 타인과의 교감과 교류를 통한 정서적인 것들을 평생 가질 수 없는 건가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라더군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뿐 딸아이는 감정도 풍부하고 애정도도 높은 편이래요. 이게 무슨 역설적인 소리인가 했더니 완전 타인, 즉 딸의 관심박 상대에게는 감정적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공감할 필요성도 못 느끼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상대에 한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공감 능력 결여 환자 중에서는 희망적인 경우래요. 애정을 가지는 상대가 아예 없는 환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자라고 아동기부터는 애정을 가지는 대상이 돼서 사회적 규범을 학습을 시키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분야는 누구도 확답을 못한대요. 보통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유전적 영향이나 전두엽 측의 선천적인 문제로 공감 능력 결여가 발생되는데, 자라면서 공감 능력이 자연히 형성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있으니까 힘들어도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다만 하나 걸리는 게 유전적 영향이 너무나 걸립니다. 사례를 찾아보니 사이코패스들 중 다수가 본인의 그런 성향을 숨기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설마 남편이?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딸아이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 이 일을 알게 된 이후 가끔 남편이 싸하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그 이후 최근까지도 완전 전쟁이었습니다.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몇 번 상담 때는 잘 따라가던 딸이 어느 순간부터 안 간다고 떼를 쓰고 성질에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억지로 데려갔다가 또 칼 들이밀까 봐 초반에는 데려가지도 못했는데 결국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앉혀놓고 아주 기본적인 것,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동물을 학대해선 안 된다.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식물을 함부로 꺾으면 안 된다부터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아이는 해당 대상의 감정 등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더군요. 사람을 칼로 찌르면 안 돼. 왜? 칼에 찔리면 아프지. 우리 딸도 아픈 거 싫잖아. 그 사람도 아픈 거 싫어해. 그 사람이 싫어하는데 왜 내가 하면 안 돼? 이거 진짜 이대로 말했고요. 역지사지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끄덕끄덕거리거나 왜? 라고만 했던 딸이 몇 년 지나고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요. 사람을 때리면 안 돼. 왜?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정해놨거든. 그러면 우리 딸이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이 다음 대답이 그럼 경찰 아저씨한테 안 들키고 때리면 괜찮아? 이걸 듣고 느꼈습니다. 아,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하고. 전날 많이 울었어요. 우리 딸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신체적 장애라던가 지능 발달의 문제면 그래도 우리 딸은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거다. 특별한 거다. 라고 위안하겠지만 딸은 사회적으로 틀린 존재에 가까웠으니까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 아이를 온전히 세상에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딸은 분명히 저와 남편을 사랑합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방법을 바꿨습니다. 너에게 피해가 간다가 아니라 딸이 그런 행동을 하면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아, 이쯤 되면 남편은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이 글을 안 보겠죠. 솔직히 훈육은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남편이 딸을 예뻐하는 것도 이유였지만 결정적인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일 이후로 그냥 아이 교육은 제가 다 하는 걸로 타협을 받습니다. 무슨 일이었냐면 남편의 취미가 알시카예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남편이 하는 거 몇 번 보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딱히 술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게임도 안 해 사실상 유일한 취미입니다. 한 달에 거의 3, 40만 원을 쓰면서 애정도가 엄청 높아요. 동호회인지 카페인지 가입하면서요. 근데 딸이 8살 때 학교에서 친구를 엄청 꼬집어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 남자아이가 자꾸 딸아이 머리를 잡아당겨
화가 나서 그랬다더군요. 솔직히 저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조심해야 하는 입장이니 그 학부모님한테 사과는 드렸습니다. 남편이 그걸 알고 딸을 혼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딸이 남편 RC카에다가 주스를 잔뜩 부어놨었어요. 저렴한 모델이 아니라 이것저것 부품 들어간 거 합치면 60만 원이 넘어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란 남편이 화 주체를 못해 딸한테 손찌검을 했고요. 평범한 아이였다면 남편이 화를 못 참았구나 하고 그렇다고 때리면 어떡하냐 정도로 넘어갔을 텐데 안 그래도 불안정한 딸을 때렸으니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아이 정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몰라 불안해서 그냥 혼육은 제가 전부 하는 걸로 했습니다. 대신 남편의 집안일 비중이 조금 늘었어요. 원래는 제가 주부니까 주말에도 집안일은 제가 다 했는데 제가 아이 훈육을 도맡은 다음에는 주말 빨래 청소는 남편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 훈육을 도맡은 다음에는 주말 빨래 청소는 남편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합의하고 약속한 거니까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학교에 들어간 다음에는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딸애가 학교가 재미있는 모양인지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 뒤로는 성과 악을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쉬워졌어요. 남자친구라고 잘생긴 남자애를 데려오기도 하고 친구들이라고 우르르 데리고 집에 오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는 딸이 그런 행동을 하면 친구들이 너를 싫어하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혼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 딸. 하고 말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분노 조절에 대한 방식도 처음부터 다 바꿔줬습니다. 폭력적인 성향이 조금이라도 두드러지지 않게 하려고 알시카 사건 이후로는 딸의 앞에서는 저와 남편 둘 다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어요. 2018년 올해 11살이 된 딸은 엄마 아빠의 노력을 알아준 건지 본인이 깨달은 건지 몇 번의 작은 다툼 말고는 학교에서 문제 한 번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교우 관계도 좋다고 합니다. 자랑하자면 공부도 엄청 잘해요. 책도 많이 읽고 대회란 대회는 전부 나가서 상을 쓸어 와요. 아직 곤란하면 금방 들킬 거짓말하는 부분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요. 그냥 근황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글을 올렸고요. 걱정해 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하고 무서워하셨던 분들은 죄송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제가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